반갑습니다. 김진아입니다. 올 여름이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문특강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제 바로 2020년 대한민국 운전직 공무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윤성 교수랑 회의를 해요. 대부분의 회의 포인트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나은 기본서로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기본서로 좀 더 나은 양질의 강의를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대한민국에서 17년째 운전직 공무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의 결정판이지 않을까. 저 스스로 되게 생각해도 가장 잘 만든 기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백 통의 제가 이메일을 분석해 가지고 딱 두 가지가 나왔어요. 선생님, 교재에 단권화를 좀 해주세요. 제가 거의 완벽하게 단권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이동하기 쉽게 이 부록이나 조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리하기 쉽도록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도로교통 법규가 1장에서 16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첫 장 시작할 때 제가 한눈으로 보는 출제경향 키포인트를 삽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공부할 때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를 하였습니다. 자, 8월 달에 2018년, 19년 제가 수도권 분석을 해드렸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2019년 도로교통 법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비 김진아 도로교통법 오리엔테이션 지금부터 한번 달려봅시다. 굿! 자, 우선 수도권 분석부터 봅시다. 첫째 보시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올해 약진이 뭐냐면은 제1장 총칙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령에서 총칙이 다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칙이 뭔지 3장, 4장, 8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의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 방법,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죠.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도 두말할 게 없습니다. 올여름 제가 인문특강 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난폭운전,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중에 안전띠 미착용 사유 시험에 너무 잘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들 안전띠 미착용 사유 같은 경우에는 총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한 6가지 정도, 6문제 정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명시된 안전띠 미착용 사유가 뭐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숙지하시면 상당히 편할 거예요. 선거운동을 하는 비만인 사람이 후진을 하다가 상대방을 부상 입혔어요. 누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긴급차가 출동을 하겠죠. 경호차가 출동을 하겠죠. 무슨 말인데 여러분들 선거운동할 때 업무차는 안전띠 미착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만 등 신체 등으로 안전띠 착용이 부적당한 경우 미착용 사유가 되죠. 시험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죠. 그죠? 자동차를 후진할 때 안전띠 미착용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상, 질병 등으로 역시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 안전띠 미착용 사유에 해당이 되고 긴급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미착용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호등을 위해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해서 호위되거나 유도되는 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도 안전띠 미착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는 비만인 사람이 후진을 하다가 부상당하면은 긴급차가 출동한다. 그러면은 안전띠 미착용 사유는 그냥 끝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보시면은 고속도로 등의 특례, 운전면허, 그렇죠. 운전직 공무원 시험에 운전면허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행정처분. 여러분들 서울에서 누산 점수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이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교육할 때 여러분들 머리에 차곡차곡 넣어 드릴 거예요. 누산 누계 말 그대로 차곡차곡 모인 벌점인데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는 여러분들 초과가 아니고 이상이다. 왜 초과, 이상, 이하, 미만이 중요하냐? 여지없죠. 2019년 경남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정의가 125cc 이하냐, 125cc 미만이냐, 그렇게 선지해 놨죠. 그래서 누산 점수는 이상이다. 1년 동안 먹은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2년 동안 먹은 벌점이 201점 이상이면 취소, 3년 동안 먹은 벌점이 271점 이상이면 취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칙, 서울에서 다소 변별력이 있었다면 이 문제다, 그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가 86조라고 말씀드렸죠.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두루두루 다 나왔다. 벌칙,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 형벌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6개월 200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산에서도 벌칙이 시험 문제 나왔다. 그 당시 여러분들 선지를 보시면은 교통단속용 장비를 기능에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 수입, 판매한 사람의 벌칙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좀 더 정확하자면은 교통단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 수입, 판매, 장착한 사람입니다. 범칙 행위에 대한 특례, 그렇죠. 과속에 대한 범칙금이 서울에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 자동차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한 번만에 썰을 쫙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도권 출제 베스트를 보시면은 제1장 총칙, 제3장 참아 및 노면전차의 통행 방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8장 운전면허. 아니, 어떤 내용이길래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여러분들 목차만 보시더라도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 관련이 깊기 때문에 출제자가 이렇게 시험을 낼 수밖에 없네,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의 키포인트는 제1장 총칙의 약진입니다. 우리 교재 1장에 보시면은 각종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죠. 앞지르기란, 일시정지란, 서행이란, 추차란, 정차란, 요런 정의의 문제가 각 지역별로 시험에 다 나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장에 있는 내용이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안전표지 설치권자죠. 대전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관리권자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죠. 무인단속 장비 설치 관리권자가 누구예요? 경찰청장 아니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 등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장에 참아의 통행 및 제한, 지방청장, 경찰서장, 경찰공무원,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3장 보시면은 더 익숙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참아의 통행, 자전거 통행 방법의 특례, 전용차로도 3장에 있다고 그죠.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금지 시기, 앞지르기 장소, 끼어들기, 정비불량차, 그 다음에 서행 일시정지도 여러분들 3장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별표 1000개를 외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주정차 금지 장소, 주차 금지 장소, 거의 저녁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주정차 방법도 여러분들 제3장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불량차도 마찬가지죠. 자, 제4장 보시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무면허, 음주운전, 과로, 질병, 약물시 운전금지, 공동위험행위, 여러분들 엄청 중요하죠. 난폭운전,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도로교통법 49조, 50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도 여러분들 챕터 4에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어린이 통학버스가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사고 발생 시 조치, 그 다음에 고용주 등의 의무도 여러분들 제4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규에서 운전면허 제도를 뺀다면 말이 안 되죠. 운전면허 제1종, 제2종, 그 다음에 연습운전면허,
그 다음에 연수운전면허증, 운전면허 결격 사유, 결격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재발급도 여러분들 제8장에 들어가 있죠. 2019년 여러분들 9월 16일이죠. 영문 운전면허증 역시 제가 본문할 때 한번 해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운전면허 갱신, 수시적성검사, 정기적성검사, 임시운전증명서 등도 여러분들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남 전북을 보시면은 특히 원래 전북 같은 경우에 주목할 만한 사실이 뭔데, 주정차에 관련된 문제가 무려 여러분들 2문제가 출제가 됐고,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만은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아마 원래 역대 2를 꼽아라. 원이 뭐냐면은 대구시청 운전직 공무원 자동차 관리법 2문제. 그 다음에 전남에서 나온 자동차 관리법 한 문제. 와, 이게 2번째로 최고 어려웠네.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역시 여러분들 총칙, 그 다음에 제3장 참화 및 노면전차의 통행 방법. 전남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제4장 출제 비율이 다소 적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 등의 특례,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 최저 속도, 그게 시험에 나왔다 그죠? 그 다음 보시면은 운전면허, 그렇죠. 국제면허증. 이 국제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운전직 공무원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성격되고 거의 시험 문제 출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원래 국제면허증이 여기저기 나왔어요. 이쪽에 보면은 국제면허증 가지고는 여러분들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여 사업용, 무슨 말이냐면은 렌터카는 여러분들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지 4번에 그 당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렌터카도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다. 그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죠. 벌칙, 음주운전의 행정, 형벌, 벌칙이 나왔습니다. 자, 저도 전남에서 이 시험 문제가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과연 누가 맞출까? 하지만 김진아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맞추셔야 되겠죠.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임시검사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임시검사. 여러분들 정기검사라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입니다.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뭐예요? 정기검사고, 임시검사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여러분들 임시검사인데, 자, 원래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7월 달에 전남에서 시험 문제 있었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저한테 전남에서 수험생이 이렇게 여러분들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시험에 임시검사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정답이 뭡니까? 제가 이 질의 답변을 하고 그 당시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아입니다. 날씨가 덥네요. 건강관리 하세요. 하지만 위 질의에 임시검사란 단어가 들어갔다면 이는 자동차 관리법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닝한 자동차나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임시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여러분들 제37조에 보시면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닝한 자동차,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명해야 되는데 그 임시검사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이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제 양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이 뒤에 부록 조문에 보시면은 자동차 관리법 그래봐야 한 6, 7페이지 정도 이 내용이 여러분들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악명 높은 대구에서 여러분들 자동차 관리법 2문제가 나왔죠. 역시 이 짧은 내용에 부록 안에 여러분들 다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자, 전남 전북 출제 베스트 한번 봅시다.
1장 총칙, 제3장 참아 및 노면전차의 통행 방법.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다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제1장 총칙이 엄청 약진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총칙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각종 용어의 정의 제1호부터 도로부터 제33호 모범 문제까지 여러분들 한 음절 숙지를 하시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산, 경남, 대구 분석부터 봅시다. 우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벌칙 묻는 문제가 여러분들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서울하고 똑같습니다.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 판매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선지 1번이었고 2번, 3번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려였고 선지 4번이 뭡니까? 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려였죠. 선지 중에 벌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1번 6개월 200만 원이었죠. 그 다음 벌칙 같은 경우에는 윤창호법 2입니다. 음주운전 행정 형벌 시험 문제 나왔죠. 이따가 윤창호법 1, 윤창호법 2 2019년을 들었다 나왔다 1, 2 한 번만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 기본서에 윤창호법 1, 윤창호법 2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부산, 경남, 대구 분석을 보시면 역시 두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총칙, 참아 및 노면전차의 통행 방법,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빠지지 않고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등의 특례, 운전면허제도 역시 많이 나왔다 그죠? 벌칙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부산에서 두 문제가 나왔죠. 6개월 200. 그 다음 음주운전 벌칙 나왔습니다. 요 자동차 관리법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만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자동차 운행 제한 사유 역시 여러분들 짧은 6, 7페이지 기본서에 부록에 다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고 제300제에도 다 있던 내용인 거예요. 자, 부산, 경남, 대구 출제 베스트부터 봅시다. 1장, 3장, 4장, 8장 이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들었으면은 센스 있는 분이면은 내가 기본서를 보고 어디에 힘을 더 실어야 될지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자, 충북 대전 분석부터 이제 보고 갑시다. 총칙, 보행자의 통행 방법. 이 보행자의 통행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체장애인이다 그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횡단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 아니고 영유아 아니고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지체장애인입니다. 실망 안 시켰네요. 제3장 참아 및 노면전차의 통행 방법 눈에 띕니다. 교통안전교육이 드디어 시험 문제에 나왔네요. 제가 17년째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교통안전교육기관 어쩌고 저쩌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어쩌고 저쩌고 운전면허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누굽니까? 지방경찰청장, 지방청자입니다. 그 당시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권자는 경찰서장이다. 이게 여러분들 털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운전면허 두말할 게 없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 충북에서 조금 변별력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 면제.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 면제 같은 경우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제1종 대행이나 특수면허증을 취득할 때 면제받는 과목 제10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 문제가 여러분들 과거에 부산에서 2번 나왔거든요. 작년에 여러분들 대구에서 운전면허 일부 면제가 나왔고 원래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 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저랑 이론 교육할 때 다소 좀 꼼꼼하게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전에서
과속에 대한 벌점을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벌칙, 역시 이 벌칙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안전띠 미착용 사람의 과태료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죠. 충북 대전 여러분들 출제 베스트를 보시면 역시 1장, 3장, 충북 대전은 여러분들 4장은 출제가 조금 미미했다 그죠? 출제가 미미했다 그래서 책을 안 보면 안 되겠죠. 8장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제가 교육청을 분석해 드릴 텐데 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원래 8문제가 출제가 됐을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는 거 그게 다 나왔어요. 봅시다. 8문제 중에 50%가 여러분들 제3장 참화 및 노면전차의 통행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조금 놀랄만한 내용이 나오실 거예요. 윤창호법. 이게 뭔데? 윤창호법은 여러분들 윤창호법 1은 도로교통법이 아니에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해서 위험운전 치사상. 제가 원래 1월 달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이 윤창호법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018년 12월에 시행됐지만은 너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록 도로교통법은 아니지만은 출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죠. 역시 여러분들 윤창호법 시험 문제 나왔었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만은 15장에 여러분들 제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넣어놨거든요. 자, 미안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오늘 15장이 여러분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다. 그죠? 1장부터 16장 중에 이 한 장을, 그 중에 이 하나를 오리엔테이션에 끝난다면은 나는 1장부터 15장까지만 공부하면 되겠네. 그런 특혜를 여러분들 이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제가 적어드린 거 쉽게 말해서 중요 12개 항목 여러분들 이것만 숙지하시면은 시험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중요 12개 항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 12개 항목이잖아요. 첫째가 여러분들 신호위반입니다. 두 번째 중앙선 침범입니다. 세 번째가 음주운전입니다.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입니다. 과속입니다. 과속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니까 노란색 분필을 옵션을 써야 되겠습니다. 시속 20km 이상이 아니고 20km 초과십니다. 보도침범입니다. 보도침범. 보도침범에 보도 횡단 방법 위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1등이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앞지르기 위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지르기 위반이란 말은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끼어들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 위반이 있습니다.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추락방지 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스쿨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됐죠.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입니다. 자, 다시 1번부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과속, 보도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위반,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이러한 위반을 해서 인적 교통사고 발생한다면은 무조건 형사입건, 형사처벌받는다. 이게 여러분들 특례법의 팩트입니다. 아저씨, 저 종합보험 가입돼 있는데요. 처벌 안 받나요? 아닙니다. 아저씨, 저 피해자가 합의했는데 종합보험 참 형사처벌 안 받나요? 아닙니다. 종합보험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필요 없습니다. 이 중요 12개 항목을 위반해서 인적 교통사고를 발생한다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형사처벌된다. 뭐 제가 문제 스탠다드를 한번 볼까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되지 않는 사고는 1. 신호위반으로 사람 쳤다. 2. 중앙선 침범으로 사람 쳤다. 3. 음주운전으로 사람 쳤다. 4. DMB 시청으로 사람 쳤다. 정답 몇 번입니까? 4. DMB 시청 조작은 중요 12개 항목이 아니죠.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특례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15장을 할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윤창호법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교육청 출제 베스트를 보시면은 8문제 중에 무려 4문제가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 방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개정 및 신설 법규에 대해서 출제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도로교통법은 여러분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개정이 되고 법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도로교통법만큼은 만점을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신설된 법규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보시면은 그렇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벌칙이 나왔죠. 전남 역시 제2윤창호법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부터 행정처분된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윤창호법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메모하셨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교육청에서 출제가 된 윤창호법 1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그러면은 윤창호법 1이 뭐냐면은 위험운전 치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워낙 매스컴에서 음주운전 때리 죽일 놈이라고 하니까 이 약물운전이 여러분들 감춰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음주운전, 약물운전 플러스입니다. 자동차 등. 여러분들 자동차 등이란 말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저랑 이론할 겁니다만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음주 약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사람을 상해 다치게 했다. 그러면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 약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 3년 이상의 징역, 무시무시합니다. 또는 여러분들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윤창호란 분이 한 40여일 동안 내사 상태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부산에서. 가해자가 20대 BMW 차량입니다. 그 자식 때문에 윤창호법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더라도 얼마나 처벌이 약했으면은 이 윤창호법이 나왔는데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 이번에 20대 BMW 그 친구가 이 윤창호 씨를 사망해서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징역 몇 년 확정된 줄 아십니까 혹시? 무기징역 아닙니다. 징역 30년 아니고요. 꼴랑 여러분들 징역
6년이 확정됐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처벌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윤창호법 1의 중요 골자이고요. 됐습니까? 윤창호법 2에 봅시다. 윤창호법 2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결격기간 상량 등등은 여러분들 저랑 이론교육하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괄목할 만한 사실, 음주운전의 벌칙부터 봅시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거 숙지하실 때 항상 기준점을 마련했어요. 기준이 뭐냐면은 1년 500입니다. 이 기준점만 숙지하시면은 좀 더 쉽게 숙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같은 경우는 기준이 1년 500이기 때문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이제 음주운전에 여러분들 이진아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진아웃. 술 먹고 2번 걸린 거. 요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경찰 공무원에 여러분들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된다면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에 2에 보시면은 요게 여러분들 윤창호법 2의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자, 개정 신설법규가 이렇게 부산 전남 교육청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이외 출제 범위.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 기본서를 말고 이와 관련된 책을 또 사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 안에 지금까지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조금 어려운 전남이었습니다만 부르기 있었고, 대구도 다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중요 12개 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쉽게 말해서 윤창호법 1 위험운전 치사상,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위험운전 치사상은 음주운전하고 자동차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약물과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를 볼 때 1페이지부터 336페이지 기본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6대3이나 7대3 정도의 비율로 봐라. 도로교통법은 당연히 만점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총칙, 그 다음에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토면 방법,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운전면허 제도, 페이지 3페이지에서 22페이지, 51페이지에서 80페이지, 110페이지에서 123페이지, 175페이지에서 19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본서에 나름대로 표시를 좀 해가지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힘을 조금 더 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1장에서 여러분들 16장까지 처음 장을 출발할 때 제가 한눈으로 보는 출제 경향 관련 키워드를 제가 다 삽입을 해놨으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요 내용에서는 내가 조금 더 힘을 실는 게 맞겠구나,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교재 하반부에 가서 내가 어디에 힘을 실어줄까? 그렇죠. 10장 운전면허 행정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벌칙, 올해 화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있죠. 14장이 뭡니까? 범칙 행위에 대한 특례, 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달입니까? 시청에서 현직 운전직 공무원이에요.
선생님,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제가 흔쾌히 제가 그렇게 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랑 같이 공부하고 이러신 분들이 이렇게 목에다가 공무원증을 이렇게 딱 차고 공무원과 강사로 보니까 이 좀 가슴이 좀 뭉클하다 그래야 됩니까? 좀 너무 대견하고 이런 느낌이 들죠. 아, 내가 참 자식을 잘 키웠구나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최종 목적지가 가는 길이 상당히 좀 험난할 거예요. 제가 아마 20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과거에 걸그룹을 좋아했거든요. SES, 유진, 바다. 한 사람은 그 도박 때문에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SES가 부른 노래 중에 여러분들 이 달리기란 노래가 있어요. 달리기. 뭐 정확히 제가 가사는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엄청 힘들고 고난할 거야. 하지만 그 힘들고 고난의 끝은 반드시 오게 돼. 그 고난과 그 끝이 오게 되면은 너는 지겹도록 쉴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다소 힘들더라도 나중에 쉴 수 있는 걸 생각하면서 좀 달려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그 운전직 공무원을 그냥 공부가 아니고 저랑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한테 다소 조금 소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적 한 발을 이루신다면은 그 소홀하고 섭섭했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 만점 먹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도 이를 제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김진아, 그것은 진리고 그것은 팩트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홍구란드로 가가지고 제1장 총칙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볼까 생각합니다. 총칙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교육받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